전국의 GTLF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GTLF 신봉투 모의고사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GTLF라는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시험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GTLF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레벨 2, 우리가 65점 이상의 점수를 좀 목표로 하시는 그런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점수대가 쉬운 듯 하지만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수험생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GTLF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고 결과를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GTLF라는 시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이렇게 나와서, 자, 언어의 그런 영어라는 언어의 효율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평가 영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Grammar, Listening, Reading and Vocabulary 해서 이렇게 3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각각 이제 보시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26문항 이제 쭉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listening 같은 경우는 26문항, 그 다음에 reading and vocabulary는 28문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GTLF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영역을 완전히 버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레벨 2로서 65점 이상을 받기는 좀 어려워져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법하고 그 다음에 reading and vocabulary, 독해하고 어휘 파트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능 단계를 거치셨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기타 다른 또 우리가 인증시험들을 준비해 보신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한결 이 grammar하고 reading and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모의고사만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진 않았다. 좀 약간 공부한 지가 손 놓은 지가 오래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GTLF에서 관련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라던가 실전 모의고사 등등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런 두 부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영역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영어 교과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청취 쪽이 되게 이제 학교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수능에서도 우리가 이 리스닝 문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보다는 이 GTLF에서 요구하는 리스닝 난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그 부분이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약점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셔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쉐도잉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스크립트랑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듣기, 이런 것들, 포인트들을 잘 잡는 연습을 계속 한다던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해설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그때그때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잘 수집해서 정리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각 섹션별로 전체적으로 점수가 골고루 잘 나와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영역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GTLF에 이제 우리가 강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토익보다 접근하기 쉽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토익이 더 잘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토익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대표적으로 리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어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던가 뭐 문제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knowledge라던가 그 각 파트별로의 그런 패턴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풀기에 무난한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 이제 우리가 grammar 파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이 GTLF는 딱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만 되게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했을 때 사실 토익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점수를 따기에는 좀 좋은 시험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락이 없죠. 과락이 없고 그 다음에 영어 시험 대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뭐 기업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 소방경찰, 간부후보생, 5급, 7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렇게 영어 인증시험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경찰 고유의 영어 시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합격 컷이 되게 높은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점수 컷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시험이 대체가 되죠. 이제 대체가 되는데 이렇게 GTL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50점이라는 점수를 받는 게 그 경찰 시험 영어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노력 면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소모가 덜한 편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5급, 7급 나는데 7급 기존에 이제 보시면은 그 영어 시험이 있었었죠. 국가직, 지방직 다 있었었는데 참고로 이제 지금은 지방직은 아직 고유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7급 그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GTLF 65점을 따는 게 시간과 노력 면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돼요.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을 이제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GTLF라는 시험이 다른 여타의 인증 시험보다는 이런 대체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험에 눈을 돌리시기보다는 이 GTLF에서 요구하는 이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증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GTLF 같은 경우는 영역별 문항 분석 잠깐 보시면은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앞쪽에서도 서술을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그것도 되게 특화돼서.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 풀어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진행 시제 굉장히 많이 애정을 하죠. 출제자들이. 그래서 뭐 미래 진행이냐, 현재 진행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료 진행 이런 것들에서 복합적인 시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 시제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준동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동사에 따른 목적어로 동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등등의 이런 준동사의 쓰임. 그 다음에 주장명령 제한 요구 동사 또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에서의 종속절의 조동사 슈드의 생략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조동사 쓰임 같은 거, 연결사들이 좀 나오죠.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그 다음에 관계사 문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상당히 좀 애정을 받고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패턴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맞추는 수험생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여타 다른 시험보다 진짜 쉬워요. 예. 그 다음에 청취 같은 경우는 Part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Part 1하고 3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래도 듣기 수월한 conversation,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대신에 이제 2하고 4는 토크, 어떤 강연을 듣고서 어떤 제품에 대한 또는 이제 Part 4 같은 경우는 A냐 B냐 결과적으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게 되기까지의 걔네들을 비교하는 그런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Part 3가 이제 A냐 B냐 그런 걸 선택하는 거고 Part 4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토크 강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문에 대해서 정답을 듣고 찾는 게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청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상당 부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제자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법하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이제 열심히 어휘를 외워주시고 일반적인 그런 학습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면 독해까지가 조금 괜찮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독해가. 그래서 리스닝은 전체적으로 모든 애들을 이제 파트 1부터 4까지 다 점수를 잘 맞을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 중에서 파트 1하고 파트 3만 정말 제대로만 공략을 하셔서 이쪽에서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반절 이상만 맞춰주셔도 65점 이상에는 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야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짜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Part 1부터 4까지 있는데 뭐 유명한 인물이 일단 Part 1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2는 어떤 기사문 같은 거, Part 3는 백과사전식의 서술, 그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Part 4는 서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 딱 이제 고정된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GTLF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인증시험 중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패턴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TLF 영역별 문항 분석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The secret of success is constancy of purpos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벤자민 디스라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데, 성공의 비결은 목적에 불변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GTLF에서 목표 점수를 딱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65점 이상을 맞을 거야. 난 좀 더 야망을 부려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목적에 대해서 불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success, 성공이 되겠죠. 꼭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든 학습이 다 그러하겠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constancy, 꾸준함, 일정함, 불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GTLF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 신봉투 모의고사를 기존에 그래도 풀이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 또 봉투 모의고사가 나왔네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점쯤에 조금 지치는 느낌이 든다. 언제쯤 내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목적의 불변, 목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쭉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봉투 모의고사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되게 되도록이면 상세 해설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또 꿀팁들이 있죠. 문제풀이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도 되게 이제 열심히 들으시는 게 좋겠죠. 해설 강의를.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비록 한 회차의 봉투 모의고사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결과물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익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강의 준비되셨나요? 들을 준비되셨나요? 열심히 하셔서 완강 제대로 해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자 다른 또 좋은 그런 GTLF 강의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GTLF 신봉투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